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이 세금으로 추진하는 터무니없는 사업 소식부터 보도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주제로 휴양 레저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랑 설화 마을이란 건데요. 500억 원 넘게 들여서 내년에 문을 연다는데 벌써 관리비 예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시 금호읍 11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화랑 설화마을 조성지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를 주제로 전시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D 전시관을 비롯해 체험시설,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할 샤워장이 들어섭니다. 국비 300억 원을 비롯해 도비, 시비 등 5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자체 용역 결과 수익성이 떨어져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완공되면 한 해 4에서 5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 시설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다른 또 뭐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참 시상초부터 그 쪽에는 잘못되는 부분인데 작년이 지난번 7대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수익성도 걱정이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성 중인 화랑 설화마을 인근에는 축산농가 10여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시설도 곳곳에 있습니다. 기압이 낮거나 궂은 날씨에는 악취로 인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어떤 축사나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그 환경 저감 시설을 공사를 해서 그 내림수 70% 이상을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객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애초 민자로 유치하려던 숙박시설은 10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공업체에 수억 원의 공사 지원금을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사업성과 주변 환경 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수백억 원을 투입한 화랑 설화마을. 세금을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출두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찰청장 시절 실적을 부풀려 선거 공보물에 올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홍보물 4만 9천 장을 유권자에게 돌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알면서 모른 척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공보물 제작업체 관계자만 죄가 있다고 봤고 최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주 목요일 13일입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지금쯤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하고 지방의원 6명을 포함해 53명을 기소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고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희 시장의 금융과 재판 결과는 이 강은희 재판에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새로운 모습. 대구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온 당선자는 모두 24명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말을 듣는 대구검찰이 나머지 선거사범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선거사범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말이 헛구호에 그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구의원 차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하덕 의원은 같은 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가 물의를 일으켜 한국당 대구시당이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내리자 탈당했습니다.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과 정의당, 민중당 등 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한 정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기득권 양당은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FA컵 결승 1차전 울산 원정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창단 이후 첫 정규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차전은 오는 토요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우승 가능성을 높인 어제 경기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FA컵 결승 무대가 처음인 대구FC. 상대는 지난해 FA컵 우승팀이자 올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상대 울산이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선취골을 내줬지만 대구는 세징야의 발끝에서 올 시즌 울산전 팀의 첫 득점이 터지며 동점에 성공합니다. Tentei várias bolas mesmo, não consegui, mas graças a Deus me abençoou. Uma chance que eu tive de perto, eu pude fazer o gol e estou muito feliz mesmo. 1대1로 그대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경기는 후반 43분 에드가의 헤더가 그대로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올 시즌 맹활약한 외국인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하며 강팀 울산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E se a gente não fosse perfeito taticamente, a gente não venceria esse jogo, né? A gente tem dois grandes jogadores, que é o Cezinha e o Edgar, mas os dois jogadores sozinhos eles não resolvem, né? Então eu acho que foi importante esse espírito de grupo, né? Todos ter essa mentalização ali boa para que a gente consiga essa vitória. 아직 2차전이 남아있지만 홈앤드 어웨이로 펼쳐지는 FA컵 결승전은 원정 다득점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승리나 무승부 혹은 0대1 패배에도 대구는 우승컵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승팀은 토요일 대구에서 결정됩니다. 대구 스타디움 고별 경기가 될 FA컵 2차전에서 대구가 과연 아름다운 이별을 선사할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여러분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서 쓰십니까? 서로 같지 않은 것을 차이라고 하고 이 차이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차별이 됩니다. 대구와 경북이 이런 차이를 더 차별한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구와 경북에 사는 26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94%가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을 하는 세대인 30대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90% 가까이가 장애인과 성소수자, 에이즈 감염인을 심하게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9 구급차에 실려서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염력도 없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이런 의료 거부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과 비정규직, 실업자는 10명 중 7이,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는 10 중 9이 차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은 부당한 차별을 당했더라도 친구나 가족에게만 알리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과 제도로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 그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도 하고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이 의지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 차별을 방지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등 일상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교직원들에게 왕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대구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살 A 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 교사는 인사 때마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몸이 아픈데도 끔찍하도록 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친정이 있는 대구로 와서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